어렵고 복잡한 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률 상식, 법률 톡톡.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전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좀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법률 얘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갈등,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이런 변화에 따라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은 위조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완벽하게 사회에 안착되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서 좀 잡음이 들리는 것 같던데, 저도 아직 모바일 신분증에 쓰는 게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저희가 이 관련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는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능도 끝나고 연말이라 그런지 그렇게 어린 손님들이 술이랑 담배를 사러 자주 오는데요. 근데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 그걸 보여주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도 위조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마음이 영 찝찝합니다. 솔직히 손님들 계산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시는데 그거 누가 다 일일이 검사하고 있나요? 근데 또 그렇다고 대충 확인하고 넘기자니까 또 불안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으로 저희 편의점에 들어와서 술, 담배를 사다 걸린다, 이러면 제가 영업정지 받게 되는 거 맞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일로 가게 문까지 닫으면 저 진짜 곤란합니다. 네, 좀 이런 사연이었는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위조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이랑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분들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요즘은 이제 지갑이나 신분증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신분 확인도 실물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술집에 출입하거나 술, 담배를 구매할 목적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아주 정교하게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성인인 줄 알고 술, 담배를 판매했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수능이 끝났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시간적 여유도 많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방학까지 곧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또 이런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거죠? 사실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좀 하다 보면 네.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불법 업체 홍보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조 판매업자에게 모바일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증명사진, 간단한 개인 정보를 보내고 몇만 원 정도 송금하면 30분도 안 돼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링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단순하게 봐서는 가짜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이제 술이나 담배를 사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손쉽고 강렬한 유혹이 되는 거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분들이나 직원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업자들이다 보니까 신분증 화면도 고도로 이제 복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링크여서 더 자영업자분들이 믿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인 줄 모르고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됐다, 이런 경우에 업주분들이 좀 처벌을 받게 되죠?
미성년자가 아무리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출입했다고 해도 네. 업주분들이 책임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요.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당연히 술, 담배를 팔 수 없는데 위반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업주분들에게는 사실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업정지거든요. 그렇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한 달, 3차 적발 시에는 2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요즘 같은 연말 대목에는 영업정지 일주일만 돼도 매우 큰 손해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선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서 처벌된 것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그래도 그나마 실물 신분증을 주로 사용하던 시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식별이 됐는데 네. 이 모바일 신분증이다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좀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좀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 속인 건 청소년들인데 불이익은 업주들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업주분들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속인 애들이 문제인데 속은 사람이 이제 무슨 잘못이냐, 업주가 너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올해 초 관련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이 완화됐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이제 업주에게는 생긴 거죠. 네. 그리고 평소 신분증을 요청하고 철저히 확인한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그래도 면제는 못 받는 거죠. 행정처분만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도 이 최대한 노력을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적어도 행정처분은 면제할 수 있다,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주분들은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게 됐습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 이 장난꾸러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청소년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나이에 따라 좀 처벌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네네. 먼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상담이나 교육,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받고요.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것과는 별도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런 어떤 지금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처벌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업주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그런 행정처분으로 인한 매출 손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뭐 구상을 한다든가. 사실상 하겠다고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은데 사실 그 입증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네. 입증의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영업정지를 빨리 풀어서 어쨌든 그거를 그냥 영업을 계속하는 거에 좀 집중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또 입증하는 게 또 그 과정도 짧지 않은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빨리 푸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참 우리 청소년들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계 그리고 일상이 달린 일이라는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로 난처한 사장님들을 위해서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네, 가장 확실한 거는 모바일 신분증 말고 실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좀 절실하겠지만 잘못 걸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정지라는 큰 피해를 입잖아요. 네네, 그죠. 실제 신분증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시겠다고 하면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 검증 앱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이 어플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플로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요. 손님이 보여주는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조 신분증을 육안으로만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영업 정지로 인한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읽어드린 사연에도 나왔지만 이게 업주분들이 손님분들 좀 빨리빨리 드리기 위해서 이 신분증 검사를 좀 소홀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이게 진위 여부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애초에 신분증 검사를 더 꼼꼼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네네. 나이 불문 신분증 검사는 꼭 철저히 하는 게 좋죠. 네네. 지레 짐작으로 나이 들어 보인다고 꼼꼼히 검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 대상으로도 신분증 검사 교육은 좀 철저히 해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네. 위조의 모바일 신분증에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실물이든 모바일이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좀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잘 짚어야겠네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 대상으로도 철저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좀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끝으로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법을 다루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긴 합니다. 이 네.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네. 청소년분들께 따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연말이라 이제 들뜬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네. 근데 신분증 위조 행위는 절대 가벼운 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들끼리 분위기에 휩쓸려서 의도치 않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신분증 위조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중한 범죄이고 정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분들은 2006년생들 새해부터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괜히 연말 분위기에 다 같이 술 먹어보자고 불법 행위에 휩쓸리지 마시고 건강한 여가활동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죽음과 첫 술은 뒤로 미룰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급할 필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말씀대로.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발 변호사님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